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녹음하는데, 이제는 이 오랜만에 녹음한다는 말도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녹음하면서, 어,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한번 매일같이 녹음해보자라는 다짐에서 녹음을 했고, 사실 그때 엄청 많이 녹음했어요. 하루에 2번 녹음한 적도 있어서. 근데 이 녹음을 계속 하면서 내가 너무 의미 없는, 어, 좀 스쳐 지나가도 됐던 것들에 대해서 그 내 말들로 잡아두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 좀 너무 이야기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왜냐면 다 대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음, 그래서 다시 녹음하게 됐을 때는 대단한 이야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전에 했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계속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여러 고민을 하다가 또 이렇게 다시 오랜만에 녹음하게 됐는데, 이제는 오랜만에 녹음합니다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자주자주 내 생각들을 이 목소리로, 내 말로 잡아둘까 합니다. 최근에는 기록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기록학이라는 것이 기록이라는 그 학문적으로도 이게 탐구할 수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기록학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이 기록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기록이라는 것은 어떻게 남겨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앞으로 다큐멘터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하는 것들이 기록이잖아요. 뭐 사운드, 그다음에 화면으로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데, 기록의 의미가 무엇일까? 어, 기록은 창작과 기록은 다르잖아요. 근데 창작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기록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기록해내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음, 다큐멘터리라는 장르가 어떻게 보면 기록이라는 거에 좀 더 가깝기도 한 것 같아요. 그, 다큐멘터리도 좀 새롭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다큐멘터리들도 있긴 하지만, 어, 와이즈먼 감독님이나 아니면 소다이치로 같은 그런 감독님들은 또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기록에 가깝게, 그리고 그걸 담아내는 가깝게가 아니라 담아내는 형식이죠. 최대한 개입 없이 정말 담아내려는 그런 다큐멘터리들도 있어서, 최근에 이 영상을 하고 있는 사람, 또 영화를 하려는 사람으로서 영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걸로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기록에 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또 동시에 그런 학문적인 공부도 하고 지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정말, 그래도 작년에는 어느 정도 규칙적인 일을 했는데, 올해는 너무 변칙적으로 일정도 잡히고, 사실 제가 내일 일본으로 촬영을 가는데, 일본으로 촬영을 가서 토요일 날 돌아와서 또 다시 다음 주에는 중국에 가서 일요일 날 돌아오고, 뭐
평창에 갔다가 이천에 갔다가 막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또 그 다음에는 촬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언제 일본에 또 촬영을 갈지도 모르고. 근데 이런 변칙적인 한 해를 보낼 텐데 그래서 더 이렇게 목소리로 그때그때 내 생각들을 남겨놓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는 또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원래는 비겁하게 예전에 팟캐스트 할 때는 중간중간에 노래를 섞어 넣으면서 그 노래들 들으면서 나름 다음 할 말들을 생각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지양하려고요. 그냥 마가 뜨면 마가 뜨는 대로 되도 않는 말들을 하면 되도 않는 말들을 하는 대로 좀 그렇게 목소리 생각들을 남겨보려고 해요. 최근 오늘 최근에도 했던 생각인데 오늘은 어떤 영상을 봤어요. 영상을 봐서 그 영상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제 어떤 호주였나? 젊은 청년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시대에서 과소평가받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서 정말 뭔가 공감이 탁 되는 대답을 했어요. 이 시대에서 용서가 너무 과소평가받는다. 용서. 거의 없죠. 용서라는 게. 제가 아까 그래서 용서라는 뜻을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용서는 어떤 뜻이냐면, 이거는 그냥 그 나무 위키에 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봐주는 것. 네. 이게 용서의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하루에도 아니고, 그냥 뭐 하루 건너서 누군가가 나락에 가고, 뭔가가 밝혀지고, 죄가 나오고, 그러면서 어떤 캔슬 컬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그걸 봤어요. 현대인들은, 자신이 어떤, 어떤 것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근데, 그것이, 왜냐면 너무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서, 보는 사람으로서의 그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그게 심판이잖아요. 내가 이게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는. 근데 그런 존재가 됨으로써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사람들의 인성과 뭐 실력에 대해서 예술가들은 실력에 대해서 평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죄를 또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사법 기관과 불법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어떤 대중으로서도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확실히 과소평가돼 있다라는 저도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영화를 좋아하니까 그냥 영화를 좋아하지,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아니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냥 평범하게 영화를 좋아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뭐 영화 컨텐츠 그런 여가로 즐기시는 분들이 그런 그 홍상수 감독 혹은
어떤 그런 영화 안에서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 영화를 도덕적으로 그 사람에게 도덕적인 책무를 더하고 그 영화도 똑같이 벌을 받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음,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해야 제 마음들을 다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말로 그냥 막 설명을 해보자면, 음, 제가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만든 영화를 본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이 지은 죄, 혹은 그 사람이 상처를 준 사람들의 그런 걸 옹호한다거나, 그걸 지지한다거나,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 작품들을 그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보려고 해요. 왜냐면, 음, 그 사람, 작품이라는 건 그 사람을 다 담기도 하지만, 그걸 다 담아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까지 벌 받는다? 그 작품까지 그런 책무를 받아야 된다? 저는, 어, 거기서 자유로울 순 없지만, 그거에만 얽매일 수도 없다고도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인간은, 어, 들춰지지 않을 뿐 어느 정도의 양면성과 어떤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내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네, 그 사람은 몹쓸 죄인이고 나는 그냥 선량한 시민이고 이렇게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또 생각이 나는 영화가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타르. 타르라는 영화도 그런 내용이죠. 그 이제 캔슬 컬처와 그 유망했던 여성 어 지휘자가 겪는 일들에 대한 내용인데, 그 영화가 막 그 내용에 대해서 엄청 심도 깊게 본다기보다는 그걸 우리 현실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그거가 기억이 나요. 어떤 이제 마스터 클래스를 하는데 바흐의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이제 어 남성 학생이 그 바흐의 어떤 여성관, 여성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면서 그 바흐의 음악을 안 듣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너가 그걸 그렇게 해버리는 순간 너는 그 사람의 엄청 많은 유산까지 부정해 버리는 거다. 이 정확한 그 워딩은 이런 게 아니지만 이런 뉘앙스로. 근데 저는 되게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 사람이 잘못됐고 부족했고 했다고 해서 사실 그건 그것대로 책임이 있지만, 그런 안 좋은, 그리고 벌 받아야 되는 책임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지지해야 되고 지지받아 마땅할 그 사람의 또 업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업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루소도 자기 자식들 다 고아원에 보내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지만, 뭐 교육과 그런 뭐 여러 이론들로 세상에 이런 것들을 한 것처럼, 어, 그런 걸 구분지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그 인물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 자신의 어머니가 굉장히 자기를 억압하고 괴롭혔는데, 그래서 그것들이 어머니한테 밉고 내 그 시절을 힘들게 하기도 했지만, 그거 덕분에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고통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했다. 그래서
부모 탓을 할 때 부모가 나한테 괴롭고 힘든 시간을 준 것도 탓하려면, 제대로 탓하려면 그 덕분에 얻은 나의 그런 면들은 부모님 덕에 받은 거라고 또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뭐 용서를 얘기하다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그냥 좀 그 정의원 교수님도 최근에 그런 일들이 터졌는데 또 영상이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인간 정의원으로서는 정말 부족하고 못난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의사로서 건강에 대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정말 진심이었다. 근데 음, 그게 아닐 수도 있겠죠. 그 말이 그냥 말뿐인 걸 수도 있고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어요. 그리고 믿어요, 사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그분 덕에 한국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저속노화 그리고 그런 개념에 대한 생각하고 먹는 것, 생활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서 충분히 이로움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한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들은 그분의 가족과 그리고 그분이 말했던 어떤 인간으로서의 일면 부분에서도 부정하는 행동과 그런 걸 했지만 그 잘못만으로 볼 수는 없다. 그것이 그 부분이 거짓이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볼 수 없다. 라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인터넷 기사로 보고 겪고 하면 사실 우리는 그냥 관찰자, 그저 그냥 보기만 할 뿐이잖아요. 관련돼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음, 용서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죠. 왜냐면 저희가 당사자가 돼서 어떤 피해를 입었거나 배신감은 들 수 있겠지만,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 보면 벌 내리고 심판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음, 다 같이 모두가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의 삶에서는 그런 순간, 어떤 걸 배우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순간, 책임을 져야 되는 순간, 그리고 뭔가 나의 부족함과 이런 것들이 나의 의지와 다르게 밝혀지고 되는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각자의 삶에 어, 필요한 순간들이 아닌가라는 아주 아주 위험하고 무시무시하고 나중에 질타를 받을 저의 생각들을 말해봤습니다. 제가 어, 이렇게 세상에 뭔가를 내보낸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는 너무 무책임하게 말하고 그리고 부족하게 말하고 짧은 생각으로 말했는데 제가 선을 넘었거나 불쾌하게 했거나 저의 생각이 어, 정말 자신을 공격한다고 느꼈거나 그랬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어, 앞으로는 제가 매일같이 디깅도 하고 책 글이나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다음부터는 음악을 또 넣고 음악에 대한 이야기,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해요. 오늘은 그냥 가볍게 편하게 그냥 오랜만에 다시 녹음한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녹음해봤습니다. 왜냐면 좀 장비나 세팅도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 지금은 8시 22분인데 맛있는 저녁 드시고 들어가세요.